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 절만 읽나요? 아멘. 그러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해서 아멘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원래 오늘은 우리 교회 부임 설교하실 아직 우리 교회에 인사를 드린 네 분 인사드렸고 또 네 분이 더 오시는데 이번에는 좀 더 추가적으로 더 오십니다. 근데 부임 설교하실 서림수 목사님이 오늘 하셔야 되는데 선교위원장님이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제 대화 중에 곧 선교지로 복귀하시는데 의사였으면서 의료 선교를 몽골에서 하시다가 이제 몽골의 많은 선교적 역량을 많이 넓혀 놓으시고 큰 사역을 하시는 손범들 선교사님이 우리와 벌써 함께 사역을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셨다가 곧 나가신다고 하셔서 나가시기 전에 또 선교에 대한 소식도 듣고 함께 교제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함께 만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마음도 침착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우울하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막 여러 가지 7,000명, 8,000명 우울하시죠. 오늘 그래도 한번 기쁘게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한번 좀 크게 오늘 예배 나왔으니 근심은 하나님께서 맡으실 거니까 오늘 좀 기쁘고 가볍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목사님,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많이 오늘 말씀 경청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다시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천은광교회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몽골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교가 몽골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나눌 텐데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전하는 저희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017년에 처음 이곳에 와서 선교복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이 몇 분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있던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제가 어떻게 그 선교복을 했는지 한번 봤거든요. 그리고 그때 틀었던 영상들을 한번 다시 보면서 오늘 말씀을 위해 또 영상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또 길기 때문에 그걸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린다는 것이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에 했던 영상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다시 다음 편으로 후속편을 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말씀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큰 영감을 줬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라는 찬양 아시죠? 그 찬양 참 많이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이 가장 아름답다. 또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그런 인식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서 산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사역하는 주된 사역지가 지금 다 산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큰 산맥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한번 제가 그래서 몽골을 통하여 히말라야로라고 하는 이
주제가 제가 항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주제인데요. 여기에 크게 원이 네 개의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몽골의 울란바토르, 그 다음에 타승신길, 홉트 볼강, 그리고 신장유구리의 카슈카르까지 이렇게 동그란 원이 그려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센터를 만들고 교두보를 확보를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쟁기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4개의 원 중에서 3곳에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봤던 성경 구절인데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제가 해왔던 그 일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2018년부터 어떻게 사역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전에 있는 이야기들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 20분 정도 되는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제 제자들과 함께 1년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 1년의 사역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몽골의 남쪽에 있는 센샨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내몽골과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곳에 의과대학이 몽골에 3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 센샨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이 지역에 계속해서 사역을 해왔었고, 해마다 2월 달에 가서 그곳에 있는 의과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서 의료선교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지금 보시는 이 고비알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몽골의 이쪽은 서쪽이거든요. 서쪽에 있는 5개 도 중에서 고비알타이라고 하는 지역에 의과대학이 또 하나 있는데, 이곳에 가서도 저희가 5월 달마다 가서 집중 세미나를 통해서 의과대학생들을 만나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세미나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저희 선교센터에서 매 주마다 한 차례씩 해서 10주 과정으로 봄에 10주, 가을에 10주에서 1년에 20주 과정의 세미나를 합니다. 한 번에 할 때 3시간씩 하는데요. 그리고 이 센터에 이제 저희 제자들과 함께 모여 살면서 같이 훈련하고 같이 사역하고, 저희는 생활 공동체이기도 하고 비전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다 의사들인데 직접 이렇게 센터도 고치고 공사도 직접 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사역하는 삶의 터전을 갖고 가면서 이렇게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이곳이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곳에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단기 선교팀들이나 그리고 몽골 내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같이 수련회 같은 걸 하면서 이제 교제했던 장소입니다. 이천은광교회도 2017년에 오셔서 여기서 하루 묵으신 적이 있었죠. 근데 이곳에 나무도 심고 그리고 직접 산에서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정원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2017년에 오셨을 때는 여기가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연못도 만들고 자작나무를 한 7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작나무가 꽤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이 오는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에 가서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진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선교센터가 지어지는 모습인데요. 2017년에 땅을 구입을 하고 2018년부터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오래된 한 40여 년 된 낡은 호텔 건물이 있었는데 그곳에 건물 하나는 헐어서 새로 짓고, 또 숙소동은 보강을 좀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사역을 하는 중에 시간 내서 이제 저희 공사하는 팀들이 가서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이제 주변에서는 아는 나무가 많이 있어요, 이 지역은. 그래서 나무를 구해다가 이제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여름에 이렇게 단기 선교팀들이 오셔서 7월, 8월 이때는 이제 한국에서 오신 팀들과 함께 동역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6월, 7월 이때 많이 오셨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저희가 사역하고 또 전략적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시골 지역으로 가서 함께 이렇게 주일학교도 하고 어린이 성경학교도 하고 또 문화 공연으로도 섬기고 또 함께 초원으로 나가서 유목민들이 있는 곳까지 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동네를 방문해서 저희가 이제 여름에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시면은 보통 팀을 4개로 나눠 가지고 그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들이 돌아가시면 저희 팀들끼리 또 팀을 2팀으로 짜가지고 한 팀은 알타이 산맥 쪽으로 가고요, 한 팀은 한가이 산맥 쪽으로, 몽골 중앙에 있는 한가이 산맥 쪽으로 가서 팀을 2개로 나눠가지고 다시 한 달을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찝차를 가지고, 또는 몽골에 이제 푸르공이라고 하는 그 시골 잘 다니는 차가 있거든요. 그런 차들을 가지고 이렇게 유목민들을 쫓아가서 유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유목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 성경학교를 가는 지역마다 일주일 정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유목지에 있는 애들이 거의 다 옵니다. 그쪽에 워낙 할 일이 없고 심심하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팀이 가고 나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큰 대형 텐트도 가지고 다니고, 또 어린이 사역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진료하면서 또 어린이 사역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 지역의 구석구석 저희가 간 지역에 한 60여 군데를 갔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교회가 있고 어느 지역에는 교회가 없고 어느 지역에는 성도가 있고 없고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갔던 지역을 한 번만 가고 만 게 아니라 여러 번 갔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특히 2번째 선교센터가 세워진 타승친길이라는 지역과 또 3번째 선교센터가 세워진 포트 볼강이라는 지역에는 해마다 여러 번씩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제자들을 파송을 해서 센터를 세웠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울란바토르에서 멀리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순회하는 일을 했지만 지금은 거점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부터 멀리 갈 필요가 없이 그 지역에 거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 거점을 중심으로 선교하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몽골에 오셔서 의료도 강의를 해주시고 성경도 강의해 주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가끔씩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을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료를 하면 교회에서는 이제 이걸 교인들한테 광고를 하고 해서 진료 받으러 오게 할 때 이제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역을 이렇게 해마다 해와서 이제 점점 이 일이 발전이 돼서 2020년에 좀 제가 이제 2020년에 그 안식년차 이쪽으로 나왔는데 이제 나오기 직전까지 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3개의 선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지금 울란바토르 센터입니다. 건물이 3층짜리 건물 하나하고 2층짜리 건물 하나, 그리고 창고로 쓰는 단층 건물에서 건물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농구 코트도 있고 조그마한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자작나무숲 정원도 있고 정자도 있고 조그마한 연못도 하나 갖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살면서 훈련하는 동안에 좀 힘들지 않게, 그리고 한국에서 오시는 단계 선교팀들이나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좀 이렇게 쉬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직접 저희들 손으로 만들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작업을 직접 하면서 만들어서 지금 저렇게 이제 나무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지금은 이제 저희가 시작했던 센터인데 이 뒤로 2곳의 센터를 더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센터 중심의 사역이 다른 2곳의 센터로 지금 이렇게 옮겨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은 사람을 훈련시키고 보급하고 또 물품을 전해주는 그런 장소로 활용되고 있고요. 이곳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역 공부하고 세미나하고 그리고 의학도 공부하고 그리고 세계관 공부도 하고 많은 시간을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 공부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지금은 이제 다 퍼져갔습니다. 2016년에 한 가정을 2번째 선교센터에 파송을 했고 2019년에 2가정을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에 또 싱글 3유닛을 또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가족을 데리고 이제 2번째 선교센터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곳이 이제 2번째 선교센터인 자황 타승친길 램센터인데요. 이곳은 몽골에서도 굉장히 경치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큰 강이 2개가 만나서 하나의 강으로 합쳐져서 이 강이 바이칼호수로 흘러들어가는 바이칼호수의 상류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아까 공사했던 그 리모델링한 숙소에서 이제 저희가 살면서 교회 리더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인들한테 직접 나서서
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한 가족이거든요. 이 가족이 중심이 돼서 이 아름다운 발길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지금 어른 한 30여 분과 주일학교 한 40여 명 정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재밌게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다가 지금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회 저희 스태프들이 이제 싱글로 파송된 스태프들이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맡아서 또 사역을 하고 또 청년부 사역을 하고 해서 교회 하나가 이제 잘 세팅이 돼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선생님이 돌조 선생님이라고 신학을 하진 않았지만 의사입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성역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저와 함께 지금 10년을 넘게 사역을 했는데 지금 저곳에서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세웠던 그 선교 센터의 그 내부를 이제 그곳에서 나는 목재를 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제 보시기에 시골에 있는 교회치고는 상당히 커 보이실 겁니다. 저희가 이 센터를 만들 때 2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좀 만들었던 이유가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반경 200km 안에 있는 아직 교회가 없는 많은 지역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훈련할 기회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또 보내고 또 각각 지역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 저희가 가서 지원을 하는 그런 센터로 활용을 하고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함께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사역을 했어요. 코로나 때에도 한참 공부하느라고 재밌었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 집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이게 호텔이었는데 이제 좀 터가지고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방 2개 이제 거실 하나를 활용해서 저희가 4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내주는 물품들, 책들 가지고 애들 홈스쿨링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곳을 떠나서 이제 저희가 3번째 선교센터를 건설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시는 영상은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하는 그 도로를 설명하고 있는 인터넷에 있는 영상을 좀 따가지고 편집을 했는데요. 예전에 실크로드라고 했던 길이 있었잖아요. 그 동서양 문명을 서로 연결했던 그 초원길이 있었는데 지금 그 길이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로 이렇게 다 포장이 돼서 나라들마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벌써 한 지가 5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한국에는 1번 도로와 6번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중국을 돌아서 아시아 남쪽으로 가는 것이 1번이고요. 위쪽으로 북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6번 도로인데 이제 이 6번 도로와 1번 도로를 연결하는 종으로 연결하는 그 3번 도로와 4번 도로가 몽골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이 길을 만드는 일에 지금 한국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제 묶어가는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거의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오지는 좀 없어져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는 곳도 처음에는 되게 가기 힘든 곳이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다 포장이 되고 해서 45인승 버스가 갈 수 있을 정도의 길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집차 아니면 가기가 어려웠던 길이었거든요. 비포장이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 길들이 이제 다 연결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곳에 3번째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그곳이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비행기 타고 국내선으로 2시간을 타고 홉드라고 하는 도시로 갔다가 홉드라는 도시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6시간 정도 가면은 저희 3번째 선교센터가 나옵니다. 울란바토르에서는 16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아까 보셨던 2번째 선교센터에서는 8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을 차로 가려면 3일 정도 가야 됩니다. 안 쉬고 가도. 근데 비행기로 가면 국내선 2시간, 버스 6시간 정도 됩니다. 저렇게 이제 만년설이 덮여 있는 알타이 산맥이 보이는데요. 그 알타이 산맥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길이 산 내부 길만 2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이 굉장히 깊고 험한데 그 길이 지금 다 포장이 됐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나의 4번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따라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옆에 이렇게 협곡을 지나서 한 30km 정도 되는 협곡도 있고 뭐 나름대로 경치가 상당히 이제 독특한 어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으로 200km를 갔는데 이제 굉장히 넓은 평지가 드러납니다. 그곳에 저희가 세 번째 선교센터를 세운 홉드 볼강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가 이제 그레이트 고비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거든요. 고비 사막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가 이제 그레이트 고비라고 해서 대부분의 지역은 광야 같은 지역인데 저희가 선교센터를 세운 그 지역은 이쪽 광야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이쪽에 이제 알타이 산맥에서 넘어가서 만년설이 이렇게 녹아 흐르는 강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강이 볼강 강이고요. 그 강에 있는 한 인구 15,000명도 되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저희의 세 번째 선교센터인 홉드 볼강 센터를 세웠습니다. 이 홉드 볼강은 토르고트라고 하는 종족이 주로 살고 있습니다. 카자흐족과 토르고트족 그리고 몽골족이 섞여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낙타도 많이 있고요. 주로 유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강 주변에 있는 넓은 그 초지를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풀을 자라게 두는, 그래서 겨울에 그 풀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짐승들한테 주는 그렇게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농사가 상당히 잘 될 곳이거든요. 그 몽골은 되게 추운 곳이어서 벼농사가 안 되는데 이곳만큼 벼농사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과나무도 자라고 이게 비타민 나무인데요. 그리고 칼슘 나무라고 하는 것도 자라고 이렇게 수박도 잘 자라고 이렇게 물이 풍부하고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농사가 상당히 잘 될 수 있는 곳이어서 저희가 이제 이곳에 그 병원과 함께 농장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송한 그 가정이 이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이 이제 필요한 이유는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사역할 팀 멤버들이 먹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농산물을 이렇게 많이 먹질 않습니다. 주로 이제 고기들을 먹기 때문에 그 농산물을 이렇게 다른 곳에서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먹어야 이곳에서 외국인들이 좀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저희가 4,000평 정도의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2019년에 구입을 해서 2019년 가을에 저희 이제 제자 한 가정을 파송을 해서 그 친구가 그곳에 울타리를 짓고 그리고 2년 동안 지금 농사 테스트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제자도 의사인데요.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가게 되면 그곳에 병원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과일들이요 작지만 되게 맛있습니다. 한국에서 먹기 힘든 맛이에요. 되게 아침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해가 있기 때문에 그 태양을 많이 받고 이제 당도가 굉장히 높은 과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가 바로 신장이구루 국경 부분에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25km 정도 내려가면은 국경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쪽에 이제 그 유명한 신장이구루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땅을 사고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이제 몽골은 울타리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땅의 경계를 확실하지 않으면 이제 그게 자기 소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이제 울타리를 만들고 이제 그 안에 집을 짓고 저희 보르길 선생 가족 6명이 살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올해 또 아이가 5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족이 7명이 됐습니다. 제가 아이가 4명인데 선생님 저보다 하나가 더 많아요. 아이가 제자가.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 생활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소명을 가지고 갔던 친구고 또 워낙에 성실한 형제이기 때문에 저기서 모든 걸 직접 이렇게 주도하면서 집까지 하나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다른 몽골 지역과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갔었을 때도 마을 곳곳에 수로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몽골은 되게 물이 부족한 곳이라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하 한 3m만 파도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꼭 이게 땅 전체가 그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땅을 좀 갈아서 이렇게 저 이제 트랙터는 빌린 건데 갈아서 이제 조그맣게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이제 동역하는 선교사님 중에 농장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내준 씨앗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다 이제 심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여러 가지 작물들을 테스트 해봤는데 다 잘 자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곳에 벼하고 옥수수 재배를 해볼 겁니다. 옥수수는 다 잘 됐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따로 물을 또 팠습니다. 이건 한 3m 정도 팠는데 이렇게 물이 밑에 고여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물이 되게 풍성한 곳이어서 이렇게 농사 짓기가 좀 어렵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농사 짓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저희가 이곳으로 갈 생각입니다. 가게 되면 병원을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이제 한국 치과의사 선생님하고 중의사 선생님 한 분 같이 가실 거고요. 또 저희 제자 전문의 몇 명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지금 심은 게 사과나무입니다. 이 사과나무를 지금 4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당근이고요, 이것은. 그리고 뭐 수박도 심었고 토마토도 심고 하미과라고 하는 그 메론 비슷한 건데요. 그것도 이게 하미과입니다. 그리고 집을 이렇게 예쁘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이게 한국식 보일러로 바닥을 해서 따뜻하고요. 이 집에서 이제 이렇게 7명의 식구와 이제 어르신 2분은 그 장모님, 장인어른이 가까이 사시거든요. 집 지은 옥상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쭉 360도로 이렇게 돌면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직 황량한데요. 근데 이곳에 이제 병원이 들어서고 선교 훈련센터가 세워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숙소들이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일이. 그래서 제가 2개월 있다 이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이 지역 이곳에 집을 하나 짓고 저희도 가을 정도 이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상관이 없이 저희는 계속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곳을 향해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가 이제 몽골 지도인데 몽골 도로 지도입니다. 아까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던 지역들이 이제 이 도로를 지나갑니다. 옆으로 이렇게 분홍색으로 지어진 게 이제 32번 지선이라고 그러죠. 아까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했던 도로가 있는데 이 32번이 쭉 가게 되면은 블라디보스톡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시작되는 6번 도로와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종으로 있는 울란바타로 지난 오른쪽에 있는 곳이 아시아나의 3번 도로고요. 왼쪽에 있는 게 아시아나의 4번 도로인데 이 사이에 이 3번과 4번 사이에 저의 두 번째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전에 은광교회 단계팀에 왔을 때 가보셨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3번 도로에 울란바토르가 있고요. 4번 도로 쪽에 세 번째 선교센터인 홉드 볼강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울란바토르 램 센터입니다. 이렇게 3층짜리 건물로 시작을 해서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곳에서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예배를 시작을 해서 보통 밤 11시까지 계속해서 스케줄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일정들을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었을 텐데 저희와 함께한 제자들이 참 기쁨으로 감당을 잘 해줬고요. 그래서 10년 넘게 이제 함께 살면서 1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훈련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을 다 제자들을 파송을 하고 한국에 나와 있어도 제자들이 일을 참 잘합니다. 저 없이도. 그래서 저는 이제 믿고 한국에서 이제 제가 또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걱정 없이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 감사하죠. 두 번째 선교센터가 이제 자황 타승친길에서 ZT입니다. 약자로. 그래서 ZT 램센터라고 했는데 이곳에 이제 저희가 이곳에서 주로 하고 싶은 사역은 성경학교 사역입니다.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신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 지역 주변으로 반경 200km 안에 아직도 교회가 없는 군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교회가 몇 개 없어요. 있다고 해도 되게 약하고요. 그 지도자들이 훈련이 안 된 분들입니다. 열정은 있는데
교육받을 기회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셔다가 집중 훈련을 시키고 다시 이제 주말에 가서는 교회 사역을 하게 하고 주중에 다시 또 와서 공부하게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학기를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학교 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가고 싶어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 선교사 한 3가정 정도가 이곳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저희 제자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명 중에서 3명 정도는 한국어를 잘합니다. 통역도 다 가능하고 해서 이 센터를 중심으로 신학교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지도로 보면 이렇게 마을에 강 옆에 이렇게 저희 센터가 있어서 경치도 되게 좋고요, 공기도 되게 맑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더 넓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저희 2번째 선교센터가 있는 주변 지도거든요. 여러 개 도가 함께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저희가 이제 지금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회 세워야 될 지역이 한 18개 정도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경 200km 안에 있는 이 지역에 집중을 하고 여력이 생기면 좀 더 넓혀가지고 저 국경 너머에 토화공화국이라고 있어요. 남시베리아 쪽에 있는 그 토화공화국까지 팀을 파송하고 또 토화공화국에 있는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보내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화공화국도 옛날에는 다 몽골의 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몽골말이 잘 통하는 디아스포라들이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저희 스태프들입니다. 지금 2명은 그곳에는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같이 섬기고 있고요. 3명은 지금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세계관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그 비대면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을 찾아서 동영상 강의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세계관 전쟁이 되게 심합니다. 그 여러 이단들이 들어와 있고요. 한국에는 이단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몽골에. 그리고 티베트 불교와 샤머니즘이 이들의 삶 바탕 속에 깔려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세계관 자체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세에 대한 생각이나 뭐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티베트 불교나 샤머니즘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이야기로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지금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으로 지금 그걸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회 아름다운 발길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면서 또 그 교인들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군들, 몽골에서는 솜이라고 하는데요, 군을. 네, 그 지역들에 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그렇게 크리스천들을 있으면 또 그분과 접촉해서 교회 세우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이렇게 좀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3번째 선교센터인 홉드 볼강 램센터입니다. 그래서 HB 램센터라고 저희가 하는데 홉드 볼강의 약자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 건물 하나와 게르 한 동 그리고 컨테이너 창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곳이 이제 아마 가득 차게 될 거고 나중에는 옆에 있는 그 비어 있는 땅들까지 저희가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국경이 이제 이렇게 보이시면 가운데 있는 노란색 줄이 신장 이구르와의 국경입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센터 사진이 있는데 그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거기가 신장 이구르 땅이고요. 이게 알타이 산맥 아래쪽에 이제 주로 카작 쪽이 한 18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다 무슬림들이고 이쪽 넘어가면 거의 크리스천이 없는 지역입니다. 복음을 전해진 적도 없는 지역이고 아직은 지금 이쪽에 이제 국제 관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외국인들한테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은 전에 한 달 정도는 무비자로 갔다 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때가 되면 이 길이 다시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곳에 전진 기지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열리면은 신장역으로 넘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본 건데요. 예, 여기 이렇게 다 사막처럼 돼 있는데 그 센터에 있는 그 옆만 이렇게 좀 풀이 좀 나 있는 그 녹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아시스 같은 곳에 굉장히
뭐 저는 느끼기에 좋은 곳이지만 한국 분들이 처음 가서 보시면 좀 황량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이곳이 이제 저희의 그 다음 사역지가 될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센터의 울타리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아까 그 가족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농산물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학교에 가서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학용품도 전해주고 그리고 또 가난한 지역 주민들을 찾아서 이렇게 식료품도 좀 전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관계를 좀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안 하회 1번과 6번의 모습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핏줄처럼 있는 그곳들이 이제 다 도로입니다. 이 도로망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 단계 국경을 넘어가서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이 지역 자체 이름이 준가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옛날에 청나라 시대에 준가르 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쪽에. 근데 이 준가르라고 하는 이 지역 전체가 신장이구르와 티벳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저희의 다음 타겟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곳에 가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홉드 볼강센터에 세우려고 하는 팀이 선교 훈련팀, 신학을 가르치고 교회 개척을 이렇게 준비하는 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의료팀으로 병원을 지어서 척추 재활, 통증 클리닉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들이 대부분 다 침뜸을 공부했고 또 의사들이거든요. 전문의들도 여러 명 있고 하니까 한국에서 이제 오실 분들과 함께해서 병원을 함께 만들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쟁 기지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팀은 농장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저희와 동역하는 농장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지금 다른 지역의 농장을 크게 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비전이 홉드 볼강센터에 있습니다. 그곳에 몽골 전체 인구가 먹을 수 있는 벼와 옥수수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테스트하는 단계이지만은 거기서 농산물이 성공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 일도 이제 가시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지원하는 팀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의 본질이 뭔가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한 지가 15년 가까이 됐고 그리고 나이도 조금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병들이 시작이 됐어요. 고혈압도 있고 통풍도 있고 허리도 좀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근데 다시 이 큰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제자들을 길렀으니까 제자들이 가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잘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한편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함께 가주는 게 선교사의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남아서 그냥 기도해주고 이렇게 돈 보내주고 하는 것보다 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함께 가주는 선교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저도 좀 저희 가족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마지막 힘을 한 번 더 내서 이 세 번째 선교센터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식년 나와서 여기에서 지내면서 좀 힘들었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몸도 잘 회복이 안 되고 저녁마다 좀 그 우울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상황들이 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주저되는 마음, 가기 싫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또 제자들이 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한 번 더 가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 끝까지 한번 가보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제 몸이 다 소진돼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본질이라는 게 함께 가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 정말 저의 가족 같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또 이 제자들의 또 부모님들 그 가족들까지도 굉장히 이제 제 마음에 품게 됐고 저도 이제 이들이 굉장히 그립고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좀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 어린 아이들이 커서 다시 저희들의 일을 이어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 아이도 물리치료학과를 들어갔고
둘째 아이도 지금 의대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병원을 세워서 히말라야로 갈 때 내가 못 가는 길을 우리 아이들이 가주길 기대하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자들의 아이들도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대를 이어서 그 몽골을 통하여 히말라야로까지 가는 그 길을 함께하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 기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2017년에 와서 이렇게 기쁘게 사역을 소개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소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4, 5년 뒤에 제가 다시 와서 이곳에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과연 어디까지 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될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천은광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몽골을 알게 하시고 또 저희 몽골 램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몽골에 하신 일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깜깜한 시간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이 길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들을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